이스라엘에서 뭔 괴상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튀르키예를 적대국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어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한국에서 제일 빠른 해외 소식을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체육부 장관인 미키 조아르 문화체육부 장관은 이스라엘 언론인 스루김과의 인터뷰에서 튀르키예를 적대국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튀르키예가 다음에 이스라엘의 주요 적대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좀 보죠. 미키 조아르 문화체육부 장관은 이스라엘군은 매우 숙련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의 견제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튀르키예의 견제가 이스라엘의 국익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튀르키예를 적대국으로 간주해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미키 조아르 문화체육부 장관은 튀르키예가 만약 전쟁을 선택할 경우 의심의 여지 없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한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과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어떻게 응징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발언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한 군대를 만들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에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발언은 최근에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품 수송선단이 튀르키예에서 출발하여 이스라엘로 향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의해 납포가 된 직후에 나온 발언들이었습니다. 이 구호품 수송선단은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요. 튀르키예 외무부는 이러한 구호품 수송선단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납포가 된 직후에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튀르키예 외무부는 이스라엘의 공격과 위협 정책은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국민과 연대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죠. 그 다음에 나온 발언이 튀르키예를 적대국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장관 한 명의 돌출 발언이었다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내부 분위기를 보면 상황이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를 새로운 위협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인사들까지 공개적으로 튀르키예를 이란에 빗대어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란 이후의 다음 상대는 누구인가라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튀르키예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 이스라엘 총리 나프탈리 베네트의 발언입니다. 베네트는 지난 2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 행사에서 튀르키예를 향해 제2의 이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중동 외교가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이스라엘이 수십 년 동안 가장 위험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해온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직 총리가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를 같은 선상에서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내부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 언론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일간지로 평가받는 마아리브는 최근 칼럼에서 이란이 이스라엘 최대 적국의 위치를 내려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튀르키예나 파키스탄이 대신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에 대해서는 군사력과 외교력, 이슬람권 영향력까지 동시에 갖춘 국가라는 점에서 이스라엘 안보 전략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정치권에서는 튀르키예를 바라보는 시선이 빠르게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가자 전쟁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의 강한 반 이스라엘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시리아 문제에서도 양측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까요? 현재 중동 정세를 보면 이스라엘 관점에서 가장 위협적이었던 세력들이 상당수 약화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란이 이번 중동 전쟁 과정에서 큰 타격을 입으면서 군사적, 경제적 부담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핵시설과 군사시설의 공격을 받았고 혁명수비대 지휘체계에도 상당한 충격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친이란 무장 세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공습과 제거 작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란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왔던 대리 세력 네트워크 역시 상당 부분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란 세력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후 중동의 새로운 경쟁자는 누구인가라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국가가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현재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가진 국가는 사실상 튀르키예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의 관계, 경제 협력, 안보 이해관계 때문에 이스라엘과 정면 충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반면 튀르키예는 상황이 다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가자 전쟁 이후 이스라엘 비판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며 이슬람권 내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이런 흐름 자체가 잠재적 위협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독자적인 군사 노선을 강화하고 있고 드론과 해군 전력, 미사일 체계까지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공모함 건조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 강경파로서는 이런 튀르키예 군사력 확대를 장기적인 안보 위협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스라엘 정치권과 언론에서 튀르키예를 새로운 적성국가처럼 언급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사회와 자국 여론에 미리 명분을 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와 동지 중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양측의 전략적 충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들 아시겠지만요,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는 정신나간 짓을 하진 않겠지만요, 또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탈퇴하려는 모습을 자꾸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지원을 거절하면서 나토에 대한 비난을 강화했습니다. 나토를 동의호랑이라고 지칭하며 동맹국들이 안보를 미국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토 탈퇴를 강력히 시사했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나토를 탈퇴한다면 이스라엘이 튀르키예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헌법과 관련 법령상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나토를 탈퇴할 수 없으며 상원 외교위원회 등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토 탈퇴가 되진 않겠습니다만 상황이 절묘하게 맞아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네타냐후 총리 개인의 정치적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내부 정치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크네세트에서는 조기 총선을 위한 의회 회산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찬성 110표, 반대 0표였습니다. 사실상 여야 모두가 조기 총선 체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3차 독회 절차가 남아있지만 현재 분위기를 보면 처리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야권은 최대한 빠른 총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와 연정 세력은 시간을 최대한 끌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상태로 선거를 치를 경우 네타냐후 진영이 불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동 전쟁이 지지부진해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타냐후 총리 개인의 사법 리스크도 있어서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지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여기도 심각한 건 기존 우군 세력의 이탈입니다. 네타냐후의 핵심 연정 상대였던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연합체 UTJ가 공개적으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예시바 학생들의 병역 문제를 영구적으로 보장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기 총선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네타냐후 연정 내부 균열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타냐후 측도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직접 의회 해산안을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정치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일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어려운 구조라 선거 이후에도 연정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5차례의 총선을 치를 정도로 정치적 혼란이 심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네타냐후 정부 입장에서는 안보 위기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전쟁 장기화와 인질 문제, 경제 부담, 군동원 피로감 때문에 네타냐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커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조기 총선 가능성까지 현실화하면서 정권 교체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외부 위협이 등장하게 되면 분위기가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사회는 안보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군사 충돌이나 안보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강경 노선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내각 인사들이 튀르키예를 향해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배경에도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미 포스트 이란 시대를 전제로 한 전략 논의가 시작됐을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튀르키예를 차세대 경쟁국으로 설정하고 여론을 서서히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경우 앞으로 양국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경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